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쭤봐 주셨고 그리고 저 또한 꼭 리뷰를 하고 싶었던 타이머인 제네 G5 타이머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서 이 타이머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말 그대로 타이머입니다. 기록을 재기 위해,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타이머이고 WCA 공인 대회에서는 해당 타이머 브랜드 이외에는 타 브랜드, 그러니까 모이, 치, 간, 용진, 위신 등 여러 가지 브랜드의 타이머를 이용할 시에는 공인 기록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타이머 브랜드만 사용을 하여야 하고요. 현재 2022년도에는 제네 프로 타이머, G5 타이머, G4 타이머 이 세 가지 타이머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도 좋고 굉장히 장고장도 덜 나는 타이머이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오늘은 이 타이머, G5 타이머의 장단점 그리고 G4 타이머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머의 외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던 타이머와는 굉장히 다른 외관을 지니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타이머의 모양은 기다란 형태의 타이머였습니다. G4 타이머도 그렇고요. 제네 프로 타이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 브랜드의 타이머도 그렇죠. 하지만 G5 타이머의 경우 굉장히 다른 외관을 지니고 있는데요. 약간 코난 나비 넥타이 몰라요. 결혼식장에 하고 갈 것도 아니고 왜 외관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전 정말 1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입에 대면 음성면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저는 외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지금껏 봐왔던 타이머들에 비해 굉장히 똥똥하고 짧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관이 달라진 만큼 매트와 타이머의 결합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이전 세대, 즉 G4 타이머와 제네 프로 타이머에 이용되던 매트는 이 타이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정하는 핀을 빼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 타이머 밑에는 이렇게 매트에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G4와 제네 프로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넣고 옆으로 밀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이었지만 G5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트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고요. G5 타이머 전용 매트를 따로 사서 호환하셔서 이제 매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죠. 바로 이 지문 인식 버튼도 아니고 요 두 가지의 패드는 뭐냐? 이제 사실 큐브 대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김민석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보고 와가지고 네,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죠. 이 해당 스포츠 스태킹 컵쌓기에서는요, 이 4패드를 이용하여서 기록을 재게끔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규정에 따라 G5 타이머가 4패드로 나오게 된 거고요. 물론 큐브대에서는 이 4패드를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궁금하시다면 써보실 수는 있겠죠. 보시면 이 두 손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엄지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옆에 붙게 되는 방식입니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4패드 방식을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네 패드를 둘 다 눌렀다 뗐다 해야 되고요. 2패드 모드도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뒷면에 보시게 되면 큰 구멍 한 개가 있죠? 이 구멍은 대체 뭐하는 구멍이냐? 디스플레이와 타이머를 연결시켜주는 구멍이 들어가 있는데요. 2.5mm의 구멍이 들어가 있습니다. 2.5, 3.5 잭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CS 타이머에 연결하실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와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화가 나요. 이건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전용 선을 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사는 2.5, 3.5 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굵기의 잭입니다. 그래서 제네 프로나 G4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머의 아래쪽이 아닌 측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꽂고 빼기가 굉장히 편했죠. 근데 이게 이 구멍이 밑으로 가게 되면서 얘를 넣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잭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선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저는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끼게 되면 선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라는 것 같은데
선이 굵어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 타이머 디스플레이에 들어있는 선은 들어갑니다. 확인해본 결과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타이머에 내려놓고 덜컹덜컹 거리는 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고 이 잭과 연결해서 CS 타이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을 또 한 가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전원 버튼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LED가 들어오게 되고 투패드 모드 그리고 0.000초라는 세 자릿수까지 표현되는 타이머 초가 보이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G4 타이머와 제네플로 타이머에서 단점이었던 부분을 G5 타이머에서는 보완한 것도 있어요. G4 타이머와 제네프로 타이머의 가장 최대 단점이었던 리셋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보완이 되었는데요. 큐브 대회에서 타이머를 이렇게 누르고 떼다 하다 보면 리셋 버튼이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짧게 눌러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초를 좌대고 딱 이렇게 타이머에 손을 내려놨는데 리셋이 되어서 DNF 처리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남승혁 선수, 그러니까 승혁이 오빠도 이렇게 타이머를 내려놓았을 때 리셋 버튼이 같이 눌리는 바람에 엑스트라를 받아서 아쉽게 2등을 했었죠. 하지만 2등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남승혁 짱! 이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G5 타이머에서는 이 점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짧게 눌러서는 리셋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좀 길게 눌러야 리셋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전원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버튼도 짧게 눌러서는 절대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짧게 눌러서는 전원 버튼이 눌리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길게 눌러야 전원 버튼이 같이 꺼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타이머에는 2패드 모드와 4패드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패드 모드와 4패드 모드는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재는 2패드 모드라고 떠있고 주황색 LED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리셋 버튼을 굉장히 길게 누르게 되면 4패드 모드로 변경이 되었다는 표시가 뜨고 파란색 LED로 바뀌게 됩니다. LED의 색깔이 변화가 되니까 혼란스러울, 좀 헷갈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눌러서 4패드 모드와 2패드 모드를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큐브 대회에서는 2패드 모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길게 눌러서 2패드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머에서 시작하고 손을 내려놓고 타이머를 멈출 때 깜빡깜빡 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자, 이제 왜 스트레스가 받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타이머를 CS 타이머에 연결을 해둔 상태고요. 좀 보시기 편하도록 아이패드에도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거지 같죠? 네. 좀 굉장히 화가 나고요. 덜컹덜컹 난리 납니다. CS 타이머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타이머를 내려놓고 할 때 이제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고 있고요. 이제 멈췄습니다. 보시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 타이머 자체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CS 타이머에 입력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G4나 제네프로 타이머는 안 그러거든요. 와,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 G5 타이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G4 타이머와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지만 G4 타이머에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5 타이머를 살 바에는 차라리 G4 타이머를 추천을 드리고요. G4 타이머가 디자인도 훨씬 괜찮고요.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없고요. 견고하고요. 근데 조금 장고장이 G5 타이머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G4 타이머를 살 것 같습니다. 네, G5 타이머를 꼭 사고 싶으시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되도록이면 G4 타이머를 더욱더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재 G4 타이머가 오히려 G5 타이머보다 몇천 원 더 쌀 거예요. 하지만 G4 타이머가 이제 아무래도 좀 물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 G5 타이머가 너무 신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의 공급이 더 많지 G4 타이머보단. 그래서 만약에 좀 G4 타이머를 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G5 타이머 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기였고요. 오늘은 G5 타이머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